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에 따라 고민의 정도가 굉장히 다른 분야 중 하나입니다. 평생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 없이 사는 부류도 있는 반면 매번 사람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며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충실하게 대했는데 뒤통수를 맞게 되거나 은근슬쩍 상대방에게 조종받는 느낌이 들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나쁜 인간관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책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는 심리치료의 한 이론 분야인 교류 분석을 쉽게 풀이해주는 책입니다. 교류 분석은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에릭 번이 창시한 이론인데요. 자기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데 탁월한 이론으로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담 이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책에서 소개하는 교류 분석의 기본 개념 중 잘못된 인간관계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심리게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게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숨겨진 동기를 가진 교류를 의미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심리학이죠. 희생자, 박해자, 구원자라는 세 가지 각본이 주어지고 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나쁘게 괴롭힙니다. 상대방의 심리게임에 빠지게 되면 그 관계는 참으로 괴로워지는데요. 각 역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희생자입니다. 희생자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옳고 나는 틀렸다의 태도를 취합니다. 주로 박해자에게 당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미안해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는 박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기까지 합니다. 불같이 화내지만 그것만 빼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번엔 내가 심했다. 그래도 평소에는 잘 챙겨주니 나만 잘하면 문제 없겠지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남녀 사이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의외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희생자의 역할을 시작하면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박해자의 공격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박해자의 탄압은 더 심해집니다. 다음은 박해자입니다. 박해자는 힘의 우위에 서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우위에 서서 피드백을 하며 비판 같은 비난, 조언 섞인 조롱을 통해 본인의 권능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는 개소리입니다. 하지만 박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진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후배들을 잘 챙기고 그들의 커리어를 위해 물심양면 신경 써줬는데 퇴사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서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식입니다. 정작 본인은 박해자가 아닌 희생자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내가 나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그게 옳은 일이다 라고 말이죠. 결국 이 슬픈 드라마의 끝은 늘 배신감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는 박해자와 희생자를 화해시키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 늘 관대하고 너그럽게 박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자애로운 보호자고 그들은 투정 부리는 응석바지 아이처럼 생각합니다. 바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의 인생 태도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그냥 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다. 그때 그 일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다면서 넌지시 상대방의 약점을 꺼내듭니다. 그러고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구원자로서 그 해결책이 효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은 그저 선한 의도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선량한 마음이라는 가면 속에 자신을 상대보다 우위에 두려는 숨겨진 의도, 상대방은 다 압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이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는 어린 시절 익숙해진 방식으로 자기를 어루만져 줄 사람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을 때 심리게임이라는 방법으로 자기에게 익숙한 무대를 만들고 그 역할에 맞는 배우를 찾아 자신이 선택한 각본과 똑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희생자는 억울하고 답답해도 참으면서 미안하다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관심과 위로를 받아야 욕구가 채워집니다. 박해자는 큰 소리를 치더라도 타인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존재감을 느낍니다. 구원자는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면서 자신이 우월한 존재임을 드러내야 살아있음을 느끼죠. 그래서 각자 원하는 역할극을 하면서 인정 욕구를 해소하게 됩니다. 희생자든 박해자든 구원자든 어떤 유형 하나가 딱히 바람직해 보이진 않지만 서로가 먹고 먹히는 관계로서 서로의 역할극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타인의 심리게임에 걸려들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자신이 만든 무대에 가장 알맞은 역할을 소화해줄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시작되면 정말 무의미한 감정 소모와 기분 나쁜 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심리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게 최선이며, 이런 심리게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선 심리게임을 유발하는 사람이 나인지 상대방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내가 심리게임을 유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말이죠. 심리게임의 본질은 상대방으로부터의 관심과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인정욕구이자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리게임 유발자라면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멈추고 스스로를 충분히 인정해줌으로써 심리게임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심리게임 유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도발을 차단해야 합니다. 심리게임을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을 막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나쁜 관계는 차단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즉각적인 대처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희생자에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희생자는 세상 살기가 힘들고 자신이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또 죽는 소리를 합니다. 이들은 작은 정황만으로 슬픔에 빠지며 항상 자신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곱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위로가 아닌 팩트로 받아쳐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손해를 보고 슬픈 것인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희생자는 간혹 이렇게 받아칠지도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이죠. 박해자에게는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어차피 이들이 화내고 난리를 치는 데에는 논리도 없고 사실을 왜곡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해봤자 빌미를 제공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시비를 건다고 해서 똑같이 맞받아치면 진흙탕 싸움만 나게 됩니다. 박해자가 하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들은 그저 누구에게 비난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구원자들은 남들을 도와주면서 우월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주려 다가올 때에는 그저 단호하게 말해주면 됩니다. 나를 위한 마음은 알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요청한다고 말이죠. 그 전에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심리게임의 도발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나를 몰랐기 때문이다를 통해 심리게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벼운 심리게임은 도발에 대한 현명한 대처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빠져든 심리게임에서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시시대 때부터 집단 생활을 해왔으며 소속감은 본능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소속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소속감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면 안 되고 혼자 다니면 왕따라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소속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타인과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나쁜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음에도 그 회사를 관두지 못하고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그 끈을 계속 쥐고자 합니다. 그만큼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게 두렵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관계는 궁극적으로 그 인연을 끊어야만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심리게임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